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과 오지사 측의 팽팽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넉 달 만에 법원에 나온 오영훈 지사. 한 말씀만 나오면서 할게요. 재판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에 30분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영상 증거를 재생하는 것을 두고 맞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의 쟁점은 지난해 5월 16일로 모아졌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 선거 사무실에서 열렸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봤습니다. 협약식을 추진한 사단법인 대표와 오지사 선거 캠프가 사전에 공모했다는 겁니다. 또 사단법인 측이 행사 비용 500여만 원을 오지사를 대신해 경영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3월 경영 컨설팅 업체가 사단법인 측과 협약식 내용을 모의했고 거기엔 후보 관련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지사 측이 당내 경선 전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며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지사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 선거운동을 모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며 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 역시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변호인들이 저의 입장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가 또 잘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앞으로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이르면 5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 시설에다가 형식적인 단속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된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한 차 하나 없이 도로는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골목만 살짝 돌자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길 양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좁아진 도로 사이를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녀야 할 통학로까지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차 다니는데 너무 좁아요. 애들이 다닐 수 있는 게 양쪽으로 차가 다 세워져 있으니까. 애들 혼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리인데도 제가 일부러 와가지고. 더 큰 문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옆 주택가와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 탓에 시에서는 쉽게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된 학교 주 출입문 쪽을 제외한 구역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주택가 아닙니까? 주택가를 전체에다 이제 주차장 금지구도 지정을 해버리면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대상을 주 출입문 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법이 강화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단속으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급식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제주에서만 폐암 환자를 포함해 폐 질환 이상 소견이 나온 사람이 14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열악한 급식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 14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한 40대 여성이 폐암 진단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열기가 엄청나고 이 부분에서 가스가 엄청 많이 발생하죠. 환기 시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용량이 저희가 느끼기에도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죠. 제주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로 10년 이상 일했거나
55살을 넘은 노동자 587명에 대한 검진 결과 폐암 확진과 의심자가 각각 1명, 폐결절과 같은 이상 소견을 보인 노동자도 143명으로 대상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도 공공기관 급식시설 조리사보다 평균 2~3배 많은 상황. 그러나 교육부 조사에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110곳 가운데 단지 10곳에서만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골병 노동, 폐암 이슈까지 중첩된 이 현안은 대규모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학교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조리 방식을 바꾸고 우선 지하와 반지하에 있는 급식실 7곳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못 받은 분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식실 환기 설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45% 정도 실시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올해 실시할 것이며 전문 업체하고 같이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근본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오는 31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집단 산재 신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발전소 등 개발 사업을 앞둔 지역마다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전남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먼저 태양광 발전 사업 유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소.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잇따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분기마다 10에서 4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보니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지역 소멸도 막고 균형 발전도 이뤄내고 또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모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장흥군의 한 마을. 삼산 간척지 190만 제곱미터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도가 높은 간척지의 특성상 벼농사가 어려워 사료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 농지 대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주민 배당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농작물이 됩니까? 안 돼요. 태양광은 설비만 하면 바로 돈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장흥군은 블루에너지 스마트팜 등 기존의 추진 사업과 부지가 중복되고 경관을 훼손한다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 하지만 인근 15개 마을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장흥군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에 동의하여 이 소득에 이익 분배를 공유하는데 다 동의하셔가지고 조합이 형성돼가지고 군에서만 결정해주면. 영암군과 완도군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햇빛연금을 향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아침 빗길에 안개가 껴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오고 있고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많습니다. 산지 어리목은 가시거리가 390m 안팎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비는 오전까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내일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일단 내일까지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 낮부터는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은 17도 보이고 있고요. 북부 지역 15도, 서부 지역 15도, 성판악 1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 지역 19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 16도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가끔 오다가 오늘 종일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제주 해상에는 바다의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1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밤 8시쯤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귀포시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관광지로 잘못 알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천연기념물인 문섬 일대를 훼손한 관광 잠수함 업체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업체가 문섬 일대 절대 보존지역 670제곱미터를 충돌 또는 마찰로 훼손했고 허가 없이 중간 기착지로 활용했다며 고발하기로 의결했었습니다. 일부 정당들이 4.3 사건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당 등이 게시한 이 현수막에는 4.3 사건을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 전역 80곳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4.3 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왜곡과 폄훼로 희생자의 명예를 더럽히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3 연구소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역사 왜곡에 분노한다고 비판하고 현수막 철거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75주년 4.3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는 대통령 불참 결정 이후 유족과 도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4.3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 새 주차장이 마련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서측 새 관제탑 아래 부지에 예산 190억 원을 들여 486면 규모로 조성된 새 주차장을 오는 31일부터 운영합니다. 제주공항 주차장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4,100여 대에 이르고 만차 일수가 150일을 넘어 극심한 혼잡을 빚어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